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지 22일 만입니다. 윤 후보는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결국 윤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다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첫 소식 강희영 기자입니다. 5.18 광주민주묘지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는 품 안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 등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했다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화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의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추모탑 앞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50m 떨어진 위치에서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쇼 안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본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의 전두환 씨 발언 다음 날 광주를 찾아 올 때마다 밟고 간다며 전 씨 비석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후보는 이곳을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5월 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윤석열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했습니다. 50여 미터 떨어진 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윤 후보가 추모탑에 접근하는 건 막았지만 욕설과 몸싸움 같은 물리적 행동은 끝까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지자에 둘러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섭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경호 병력도 늘어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욕과 물리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참배단을 향하던 윤 후보와 지지자들은 추모탑 50m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윤 후보의 참배를 반대하는 5월 어머니회와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모탑 입구 광장에서 윤 후보는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5월 단체 등이 추모탑 접근을 막았지만 욕설과 몸싸움 등 물리적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걱정했던 윤 후보 지지자들과의 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되레 윤 후보의 일부 지지자가 왜 참배를 막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18 민주묘지에는 오늘 오전부터 윤 후보의 참배를 막기 위해 5월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 그런 그 진정성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와서 그냥 하나의 그 뭐 정치 이벤트 하는 식의.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려고 오늘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참배는 못하고 도착한 지 30여 분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검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전제를 달아 조건부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각상도 의원 등이 포함된 50억 클럽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뭐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이 후보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본부장은 가까운 사이인 건 맞지만 거대 조직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논란에 대해선 둘은 오래된 사이라며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는 대장동 의혹 등 이 후보 도덕성 검증에 질문이 집중되면서 계획보다 50분가량 길어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비록 조건은 달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정체된 지지율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틀 전 발표한 JTBC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 낮게 나오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을 아무리 설명해도 해소가 잘 안 된다며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내부에서도 특검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전부 받겠다며 당장 특검을 구성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미진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상설특검입니다. 국회 의결 혹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추천위원 7명 중 정부와 여당 몫이 4명이어서 상설특검은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시점에선 특검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특검을 거론했지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면적 특검 수용은 아니란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특검도 여야 합의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장한 해석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JTBC 고승혁입니다.